엄청난 정신적 충격은 시간이 지나도 많은 고통을 주죠. 그래서 증세가 악화하기 전에 적극적이고 슬기로운 치료가 중요한데요.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트라우마의 증상과 치료 방법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정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PTSD, 정말 익숙한 단어가 됐는데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충격적인 사건을 직접 경험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건 당시의 충격 반응이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는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1980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 진단을 정신질환 진단 분류 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식적인 진단명이 되었는데요.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전쟁 현장에서 복귀한 후에 보였던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들을 평가하고 치료하게 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진단법과 치료법들이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외상적 사건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고 이로 인한 심리적인 반응과 신체적인 반응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랑은 비슷한 개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PTSD에서의 외상이 트라우마와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신체적인 외상을 외상이라고 부르고 심리적인 외상은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신적인 외상의 의미로 트라우마를 좀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심리적인 반응과 신체적인 반응, 그리고 행동적인 특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 반응에는 공포감과 우울, 불안, 초조감,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악몽과 불면증,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반복적으로 사건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 증상 등이 있고, 신체적인 반응에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쉽게 깜짝 놀라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배가 아픈 등 신체적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행동적으로는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장소나 상황에 다시 가서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행동이 특징적이고요. 술이나 담배를 사용하는 양이 평소보다 늘어나기도 하고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것처럼 예민한 반응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사건을 경험한 후 바로 나타나게 될까요? 예, 일반적으로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혹은 수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에는 너무 경황이 없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건이 발생한 뒤 6개월 정도 혹은 수년이 지난 뒤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은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 기준인 DSM-5에서는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하여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악화할 수 있나요? 예,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방치하다 보면 사건을 회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꾸 의식을 잃거나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등 현실 감각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해리 상태에 빠지거나 회피 반응이 더욱 심해지고 감정 기복이나 분노 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대인관계의 위축이 나타날 수 있고 당사자 및 주위 사람들한테 고통과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증상이나 신체적인 증상들을 약하게는 하루 이틀 누구나 경험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것은 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3일 이상 일상생활에 뚜렷한 지장이 발생할 정도로 나타난다면 가급적 빨리 치료가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와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증상들이 한 달 안에 가라앉을 경우에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고 회복되는 것이고 네.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넘어가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후유증이 좀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회복도 빠르고 후유증도 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좀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공황 장애 같은 것들과 같이 발현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은 우울 증상이나 공황 장애 증상도 흔하게 동반하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술을 평소보다 많이 먹는 알코올 사용 장애나 수면제 남용, 분노 조절이나 충동 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큰 충격을 받았더라면 그것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는 크게는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가 있는데 네. 우선 약물 치료를 통해 과도하게 예민해져 있는 뇌의 기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하는 약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트라우마로 인해 정서적 불안이 매우 높은 시기에 숙면을 취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돕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습관성이나 중독성이 없는 치료 약물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호흡이완법, 근육이완 훈련, 착지법, 명상 훈련과 같이 과민해져 있는 뇌의 각성도를 낮추고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화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특정한 트라우마 장면이나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서 마음의 고통이 심한 분들은 특수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네. 외상을 경험한 후에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외상 기억을 처리할 수 있는 단계에서 트라우마 기억에 초점을 맞춘 노출 치료, 인지 처리 치료, 쓰기 치료와 같은 특수 치료를 통해서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치료법은 체계적인 치료법과 절차가 잘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비약물적 치료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본인이나 가족들이 좀 치료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트라우마는 우리 삶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인들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 범죄 등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트라우마를 받을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 것이고 네. 트라우마를 경험한 분들이 자신이 보이는 초기의 심리적인, 신체적인 반응들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는 마음과 몸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본인이나 가족이 받아들이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 영양 섭취를 하면서 규칙적인 활동과 휴식을 병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면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마음의 고통을 나누고 기분이 전환될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때 전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이런 그 충격의 대상이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게 너무 힘들고 또 거부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치료를 일단 미루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외상 초기에는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초기부터 그 기억을 다시 떠올려서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치료는 일찍 받기 시작하는 건 좋지만 트라우마 기억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고 마음을 추스리는 치료는 1차적인 안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을 잡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주변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